미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종종 현대 세계를 거부한다고 불립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현대의 편리함을 거부하며 간소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겉모습 뒤에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플들이 침대에서 함께 자지만 신체 접촉은 금지된 독특한 구애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하지만 이들이 숨겨놓은 사랑의 비밀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충격적인 비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나 텔레비전, 그 어떤 기계도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개인의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공동체의 종교적 신념은 많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 신념은 관계와 가정생활에 대한 문화적 관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대한 아미시의 해석에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감정이 드물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공동체도 완전히 면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사회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개적인 고백은 거의 없습니다. 동성애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깊은 신념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미시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그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은 억제해야 한다고 배운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수용할 여지가 없는 문화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아미시 교리에서는 동성애를 개인의 정체성이 아닌 도덕적 결함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거나 떠나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상담은 교회의 가르침에 맞추도록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동성애자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아미시 관계에서도 사랑과 연애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결혼 전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지만 아미시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일어납니다. 이러한 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지면 커플들은 독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빠르게 결혼하라는 권유를 받으며 이를 통해 공공의 망신을 피하기 위해 결혼식을 전통적인 결혼 시즌 외에 진행합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이런 급작스러운 결혼식이 사회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아미시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합니다. 이러한 일찍 결혼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아미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Young Center for Anabaptist and Pietist Studies에서 발표한 22-23년도 연구에 따르면 25세까지 80% 이상의 젊은 아미시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결혼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젊은 커플들이 일찍 결혼하는 이유는 교회와 서로에 대한 헌신의 일환으로 가족 생활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구 사회와 달리 아미시 사람들은 결혼에 있어 다혼을 허용하지 않고 독일제를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 사랑이 제한된 아미시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와 생식에 대해 배우게 될까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10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도 켜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와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더 나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간소함과 겸손을 지향하는 삶에서 성적인 주제는 종종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교육이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일반 사회와 달리 아미시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교육에 대한 침묵은 단지 학교 정책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문화적 가치의 일환입니다. 대신 아미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생식에 대해 스스로 배웁니다. 그들은 농장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미시 사람들은 점진적이고 부분적으로 생식에 대한 이해를 얻습니다. 이는 비아미시 공동체에서 제공되는 보다 구조적이고 사실 기반의 교육과는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성교육이 없다는 것은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미시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가정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과 생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는 오해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Young Center for Anabaptist and Pietist Studies의 도널드 크레이빌 박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성, 동의, 신체 자율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많은 아미시 여성들이 결혼과 가정생활의 현실에 대비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말 그대로 마차가 자동차를 대신하고 기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믿음과 가족, 전통이 중심이 되는 삶이 있습니다. 젊은 아미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꿈이 아니라 룸스프링가라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룸스프링가는 외부 세상에 대해 미리 경험해보는 변화를 주는 기간입니다. 룸스프링가는 자유의 시간처럼 낭만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아미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현대 패션을 시도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접하거나 파티, 술, 데이팅 등과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룸스프링가는 그들에게 경계를 테스트할 기회를 주지만 결국 돌아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룸스프링가를 경험한 후 다시 아미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신앙과 가족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합니다. 아미시 공동체의 90%는 돌아오며 이는 가족과 신앙의 강한 끌림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외부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얻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현대 세계를 탐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통에 충실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룸스프링가가 어떤 모습일지 알려주세요. 아미시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자녀들에게 연애와 같은 주제를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그들의 순수함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겸손과 순결의 가치를 강화하려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 접근법은 적절한 지식의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며 그 대신 비공식적인 학습과 문화적 규범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세속적인 주제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여 신앙과 전통에 더 가까워진다고 믿는 오랜 신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미시의 성교육을 제외하는 접근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면 1번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반대하시면 0번이라고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구애는 대개 데이팅과 관련이 있으며 커플들은 활동이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러나 아미시 문화에서는 번들링이라는 독특한 관습이 존재하며 이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번들링은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구애 중인 커플이 같은 침대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지만 옷을 입고 있어야 하며 신체 접촉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번들링은 결혼 전 의식으로 젊은 남녀가 신체적 친밀감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감정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이 가져올 수 있는 압박이나 산만함 없이 동료 관계를 우선시하는 아미시 문화는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며 젊은 커플들이 호환성을 탐구할 수 있는 독특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보통 번들링을 하는 커플은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판이나 장벽으로 구분되거나 때로는 커플이 봉투에 쌓여 서로의 신체 접촉을 방지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두 개의 침대를 함께 밀어놓고 신체적 경계를 유지하며 근접하게 자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체적 친밀감을 유도하는 유혹을 없애고 감정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미시의 구애에서는 신체적 매력보다 감정적 연결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는 겸손과 절제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Arranged marriage, 주선 결혼과 흔하고 공식적인 성교육이 없는 아미시 사회에서 번들링은 커플들이 평생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통제된 환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번들링은 아미시만의 전통은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초기 미국 사회에서도 한때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이 변화하면서 이 전통은 다른 곳에서 사라졌지만 아미시 전통에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더 현대적인 아미시 공동체는 번들링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관습에 맞는 다른 형태의 구애, 예를 들어 감독해 데이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들링은 여전히 아미시 전통에서 감정적 연결을 신체적 접촉보다 우선시하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신앙, 전통, 자연 질서를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이 관점은 가족 계획에도 적용되며 많은 아미시 가정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아미시 사람들의 신념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미시 가정은 자녀가 많았으며 6명에서 10명 정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가족 규모는 인간의 결정이 아닌 신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아미시 가정의 크기가 다소 줄어들면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미시 연구 전문가인 도널드 크레이빌 박사는 일부 아미시 사람들이 이제 가족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념에 대한 변화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에서 피임 사용은 여전히 드물지만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출산 연령이 끝나가는 일부 아미시 커플들은 피임 방법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자연적인 가족 계획 방법을 사용하며 이는 피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가족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더 일치합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불임 수술을 더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는 추가적인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더욱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의료 조언을 구할 때 특히 농촌 클리닉에서 의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가족 계획을 추천할 경우 이전 세대는 고려하지 않았던 선택지를 탐색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적지만 신의 뜻에 따른 접근에서 벗어나 의료적인 조언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크레이빌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최소한의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은 점진적인 변화로 가족 규모를 변경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보던 것에서 이제는 의식적인 선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대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미시 문화가 전통적으로는 현대화를 거부하지만 건강과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밀접하게 결속된 고립된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아미시 사람들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특정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제한된 유전자 풀로 인한 근친혼의 위험성입니다. 아미시 공동체의 인구는 제한적이며 외부 사람들이 공동체에 합류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결혼하는 커플들이 먼 친척이거나 가까운 친척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이촌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북미에서 약 3cm조 여원 명의 아미시 인구가 존재하며 이 인구는 외부에서의 개종이나 결혼보다는 공동체 내 결혼을 통해 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방식은 과학자들이 창립자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는 초기 정착민들의 작은 집단이 세대를 거쳐 확장되지만 새로운 유전자적 다양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앨리스 반 크레벨 증후군 희귀한 외소증과 같은 다른 열성 질환들이 일반 인구보다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근친혼에 따른 유전자적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공동체에서는 젊은이들이 이웃 아미시 공동체에서 배우자를 찾도록 장려하여 유전자 다양성을 약간이라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 방식은 위험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열성 유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도시 아미시 공동체인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와 오하이오 주 홈즈 카운티와 같은 큰 공동체는 가족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전적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아미시에는 유전자 상담이나 의료 검사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은 없지만 일부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점차 개방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아미시 가정은 유전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까운 친척 간 결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근친혼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동학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전통, 가족, 공동체 유대를 중시하므로 외부인과 결혼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작은 공동체에서는 결혼 상대를 찾을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잠재적인 배우자들과 가까운 친척이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아미시 청년들은 다른 공동체를 방문하거나 더 큰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정착지의 젊은이들을 만나도록 격려받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미시 사회 내에서 유전자 질환을 연구하여
고립된 유전자 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는 아미시와 더 넓은 의학 공동체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아미시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제한된 유전자 다양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성교육의 부재는 아미시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취약성을 초래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전통과 가족 구조는 남성의 권위를 강조하는 사회를 형성하며, 이는 결혼과 관계에서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가부장적 구조로 남성이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주요한 권한을 쥐고 있으며, 이는 아미시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환경에서는 결혼 내에서 사랑과 동의에 대한 기대가 전통적인 시각에 따라 형성됩니다. 아미시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복종과 겸손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결혼에 들어가면 많은 아미시 여성들은 남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결혼의 의무로 여겨집니다. 주류 사회에서 이해되는 동의의 개념은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흔히 다뤄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로 인해 성적 자율성이 제한적이며, 많은 아미시 여성들은 신체적 친밀함에 대해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거의 없거나 전혀 권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미시 학교에서 성교육이 없다는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자신의 몸, 생식 건강, 그리고 상호 동의의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결혼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 부족한 이해는 결혼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에게도 이러한 주제에 대한 문화적 침묵은 전통적인 기대를 도전 없이 받아들이게 하며, 결혼 내에서 성적인 관계는 전적으로 남편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아미시 젊은 여성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대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려는 이들은 종종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며, 공동체의 규범은 개인적인 문제나 결혼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디커레지트 합니다. 일부 전아미시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동의와 자율성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 온라인 플랫폼,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전해지며, 전통적인 아미시 결혼 기대의 제한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면서 이 폐쇄적인 사회 내 깊이 뿌리내린 패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지원과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결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위해 자원, 상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지원 네트워크와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성과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아미시 공동체의 가장 고립된 곳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구조는 여전히 아미시 사회의 근본적인 요소로 남아있지만, 결혼 내에서 개인적인 경계와 존중을 인정하려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은 종종 공동체에서의 분리라는 표현으로 불리며, 가족, 친구, 익숙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아미시 사람들에게 공동체와의 연결은 개인적인 정체성과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경험, 혹은 다른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독특하고 도전적인 여정이 됩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전통적인 메이둥 또는 사회적 고립은 공동체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며, 사람들이 가족 모임, 교회 서비스 또는 공동체 행사에 참석하지 않거나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일정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미시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삶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관계와 연결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많은 아미시 사람들에게 가족의 유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분리의 가능성은 감정적인 무게를 가중시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거리감은 종종 힘든 일이 되며, 일부 사람들은 떠난 후 돌아오는 이유가 이 감정적인 상실감을 이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떠나는 결정은 많은 도전 과제를 동반합니다.
감정적으로는 그 영향을 크게 받으며 가족, 친구, 그리고 그들이 자라온 독특한 문화, 정체성과의 관계를 잃게 됩니다. 이런 밀접한 공동체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현대사회로 나가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낯선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하며 때때로 이 과정이 압도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 아미시 사람들은 회복력과 지원을 통해 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며 그들의 유년 시절을 넓은 세상의 기회와 결합할 방법을 찾습니다. 밀접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도전적인 선택이며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익숙한 전통을 놓는 것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밖의 사람과 사랑을 찾는 것이 이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관계는 변화를 위한 강한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더 큰 무게를 안게 하며 이를 떠나게 되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션 투 아미시 피플 같은 조직들은 전 아미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공동체 밖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들은 자원, 주거, 기본 교육을 제공하며 일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 세계적인 청중과 공유하고 떠나는 것에 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분명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나라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